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검찰이 재청구할 것이냐 이런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재청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불구속 기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론적 국면에서 법률적 측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수사를 피하고 그다음에 수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증거인멸을 하고 이런 이제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투쟁 국면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수사 플러스 재판의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왜 제가 수사 플러스라고 하면 수사 아직 있습니다. 정자동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명확한 증거인멸 혐의가 많은 것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데 또 한 번의 그런 파동, 더군다나 총선 직전에 그때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되면 이건 이제 여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그냥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수사를 빼면 재판 국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받고 있죠. 백현동 문제와 성남FC 문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백현동이 아니고 성남FC하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문제와 관련한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후에 불구속 기소하면 백현동 배임 문제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가지고서도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은 당분간은 공판 준비기를 거치겠지만 아마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매일같이 서초동에 출근하다시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재판 지연 전략에 돌입을 하겠죠. 왜냐면 어떤 거 하나라도 대장동 배임이나 백현동 배임이 이게 1심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재판은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상으로는 6개월 내에 맞춰야 되는데 그건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맞출 수가 없죠. 이미 6개월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6개월 1년도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1심이 이제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총선 전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 또한 아무리 1심이지만 치명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을 총선 전에 1심이 나오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아마 총력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은 본인이 변호사니까 매우 잘 알겠죠. 증인 신청을 많이 한다든가 뭘 어떻게 핑계를 대고 공전을 시킨다든가 갖가지 꼼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국면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법률적 측면 빼고 이제부터 이제 정치적 측면을 제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으로는 기사회생했죠. 법률적으로는 구속을 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속이 곧 무죄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이 구속영장을 피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회생했다. 우선 당장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제가 날개를 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당내에서 비명계가 대피증 내놔라 이런 소리 못합니다. 정치적 공세는 할 수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일반 당원들이나 아니면 중도층 국민들의 공감을 폭넓게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대표의 책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앞으로 한 2, 3개월 뒤에 정말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 그 판단은 결국은 정당 지지율에 달려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현재 예를 들어서 지난주의 경우에 33%였습니다. 33%. 갤럽 기준으로. 물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있고 뭐 민주당이 또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갤럽 기준으로는 동률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국면에서도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똑같다. 이 국면이 되면 그러면 뭐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군다나 구속까지 피했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은 정말 10중 8구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변수라면 연말에 가서 정말 국민의힘과의 경쟁에서 민주당이 자, 이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국면이 되면 바뀌게 될 텐데 그러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오겠죠. 저보고 점을 치라면 그거 뭐 점 치는 수밖에 없는데 점을 치라면 그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저의 판단은 예상은 그렇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끄는 국민의힘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과연 민주당을 이길 것인가. 현재 수도권 위기론 제가 실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총선은 뭐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 지역구별 후보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지금 당장 인지도 면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수도권이 대부분 다 수도권 전체가 121명인데 대부분 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인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121석 중에 정말 한 20, 30%를 차지하기도 쉽지가 않은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1당이 되기조차 버겁다. 영남에서야 쉽게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총선 체제 그거는 뭐 이재명 체제의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자 우선 당내 투쟁 이재명 대표의 당내 투쟁에서는 어제 원내대표의 범친명인 홍익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비명계였던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죠. 이제는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합쳐서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에서 친명 체제로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지배권 완전히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당장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색출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 작업 뭐 서은숙 최고위원인가요? 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딸들이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 그냥 이재명 대표를 제가 보기에는 평면적으로 분석하면 아 피해 숙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뭐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일각의 예상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어떤 뛰어난 전략을 구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갑작스럽게 뭐 개딸들 요구대로 자 비명계 숙청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가는 거죠. 아마 비명계 고사작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섣불리 자 체포동의안 찬성했던 사람 색출해서 이제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 아예 여기서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내분 이런 것들의 싹을 가지를 치겠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그쪽 비명계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친명계라는 그 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똘똘 뭉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내년 총선 공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 총선 6개월여 남겨놓고 지금부터 비명계가 뭐 아무리 안 돼도 한 3, 40명은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싶으면 그 또한 민주당에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그 수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히려 비명계가 뭉치는 것을 막아가면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거는 뭐냐? 당장은 비명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 역으로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놓고 서서히 고사라는 게 말려서 죽인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자. 비판적으로 보자면 사당을 만드는 거죠. 사당.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누구도 이재명에 도전할 수 없는 당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비명계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낼 경우에는 비명계가 오히려 뭉치니까 뭉치지 못하도록 비명계에 대해서 약간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 공천 국면에 가면 마치 객관적인 공천 작업을 할 것인 양 진행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명계를 배제하는 공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총선을 예를 들어서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비명계 숙청 작업을 줄줄이 진행을 한다 했을 경우에 비명계가 그때까지 구심점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때 가서 딴살림 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의 그 허점, 왜 그러냐면 비명계에 현재 딴살림을 차려야 하겠다 이런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리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 몸 풀다가 도로 더가웃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뭐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말만 던졌다가 결국은 이재명 체제가 다시 굳어지면서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는 결국은 다시 뭐 그냥 강연 정치 이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당내에 대한 영향력 별로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비명계가 딴살림을 차릴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걸 비명계는 숨죽이고 쳐다보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고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공천 탈락하고 자기네들끼리 뭉치지도 못하는 사태가 올 수가 있다. 물론 이런 걸 저처럼 예상을 한다면 지금부터 뭔가 또 비명계가 조직화를 해나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비명계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 상황을 이제 총선 공천 국면까지 끌고 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고사작전으로 비명계 고사작전으로 나가면 이게 완벽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일단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변수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뭐 총선 전에 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뭐 1심이라도 나온다면 그 또한 대단한 충격파를 받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사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완전히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출렁출렁 거릴 것이고 또 그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기세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그 국민의힘은 아마도 여기서 뭐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워질 계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